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로벌 최대 제약바이오 축제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가합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술 이전과 투자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주목해볼 기업들로 어디가 꼽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문영민 기자입니다. 바이오 올림픽으로 불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 시간으로 11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됩니다. 올해로 39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500여 개 제약 바이오 기업의 기업 설명회가 열립니다. 개막 첫날인 11일 트랙1 첫 번째 발표는 지난해 컨퍼런스에서 730억 달러, 우리 돈 84조 원 규모의 메가딜을 발표했던 브리스톨 마이어스 퀴비 맞습니다. 항암제 개발 바이오 벤처를 공격적으로 인수한 BMS는 항암 치료제 분야 1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가 인수합병과 신약 후보 물질 개발 현황 등을 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가장 주목할 만한 주제는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아직 임상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트랙 1에서, 노바백스는 트랙 8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받은 독일 바이오엔텍과 미국 모더나도 위탁 생산과 판매 유통 계획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랙 2 네 번째 순서를 담당하는 바이오젠도 시장에 관심이 큰 치매 신약 후보 물질 아두카누맙의 허가 일정에 대한 이슈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한미약품이 이머징 트랙에서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와 항암제 오락솔 등 신약 후보 물질 출시와 향후 비전을 공개합니다. 다음 날인 12일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입니다. 일라이릴리는 트랙 1에서, GSK는 트랙 2에서, 비어바이오는 트랙 4에서 자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 임상 데이터 등 효과와 유효성에 대해 발표할 전망입니다. 13일에는 국내 참가 기업들의 발표가 연이어 쏟아지는 K-바이오데이입니다. 유일하게 메인 트랙 발표를 맡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 점유율 확대 전략과 인천 송도 신공장 전략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머징 트랙 2에서는 휴재를 시작으로 HK 이노엔, LG화학, 제넥신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례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 가운데서는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맡은 스위스 론자를 비롯해 노베백스의 위탁 생산을 맡은 후지필름 홀딩스 등이 위탁 생산 전략을 발표합니다. 이 밖에 행사 기간에는 ABL 바이오와 SCM 생명과학, 엔즈캠 생명과학 등 20여 곳의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할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이번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인데요. 예. 매년 한 500에서 1000개 기업 정도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서는 신약의 파이프라인 정보나 그리고 기술 수출, 그다음에 인수합병 같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예. 국내 기업도 이 행사에 참가한 이후에 기술 수출 성공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이 이 행사에서 당뇨병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인 퀀텀 프로젝트를 소개를 했는데 예. 약 8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또 유한양행은 지난 2018년이죠. 폐암 신약인 레이저티닙을 소개한 이후에 글로벌 제약사 얀센의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또 성공한 바가 있는데요. 올해 참가하는 기업들 중에도 이런 기업들이 나올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컨퍼런스에 참가하자마자 기술 수출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수많은 글로벌 회사들과 관계를 맺고 또 인지도를 높여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국내 기업들 한 30여 개사 정도가 참가를 한다는 내용을 앞서 좀 살펴봤는데 참가 분류가 조금 다르다고요? 뭐 메인 트랙, 이머징 트랙 이런 게 있는데 각각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일단 뭐 한 30개 기업 정도가 참가를 하는데 이번 행사는 크게 메인 트랙과 이머징 트랙, 그다음에 1대1 호스팅과 미팅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메인 트랙은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을 주름잡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참가하는 그런 트랙이고요. 로슈나 뭐 화이자 같은 회사들이 참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게 인정을 받아서
행사 3일째인 13일에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고요. 예. 작년과 재작년에는 셀트리온이 메인 트랙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이유로 거기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이제 이머징 마켓 트랙에 참가를 하는데 이머징 마켓은 말 그대로 이제 신흥국에서 성장 중인 그런 회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기술이나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한 회사들이 자기 회사를 소개하는 그런 트랙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타로 1대1 호스팅 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회사와 또 기술을 알리기 위한 그런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1대1 호스팅에 참가하는 기업은 중해제약이나 ABL 바이오 또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참가한 그 기업들 가운데 특별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메인 트랙에 참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존림 신임 사장이 지난달 16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예. 존림 신임 사장이 약 한 달 만에 글로벌 행사에 처음 데뷔 무대를 갔는데요. 새롭게 취임한 만큼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회사의 중장기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또 이머징 마켓에 참가하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JP모건 행사에 참가하고 나서 기술 수출을 한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보툴리늄 톡신 기업인 휴젤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 전략과 또 2025년까지 비전 등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한국 콜마의 자회사이면서 지난해 초 CJ 헬스케어에서 이름을 바꾼 HK 이노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IPO를 앞두고 있어서 국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제넥신이나 LG화학 등이 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IPO를 앞두고 있다니까 또 귀가 솔깃한 느낌이 드는데 이번 행사에서 일부 기업들은 이 1대1 파트너십 미팅이라는 걸 진행을 한다고 해요. 1대1 파트너십 미팅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네, 1대1 미팅이라는 거는 이제 JP모건 측에서 일단 준비한 프로그램인데 예. 미리 이제 투자자들의 수요를 예측을 한 다음에 미팅할 글로벌 제약사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의 어떤 기술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들끼리 이제 만나서 뭐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밖에도 일반 미팅이 있습니다. 일반 미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행사에 가보시면 일반적으로 부스를 차려놓고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뜻을 하는데 그거는 보통 자기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오늘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저희 뉴스플러스에서는 여기 참가하는 기업의 대표들을 전화로 연결할 예정인데 내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내일은 손기영 엔지캠 생명과학 회장과 또 이병건 SCM 생명과학 대표가 나오고요. 13일에는 이상훈 ABL 바이오 대표, 또 강석희 HK 이노엔 대표가 나오고 14일에는 이머징 마켓에 참가하는 휴젤의 장현 CFO가 나옵니다.